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인 생활자원의 관리,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시간과 용돈 관리에 대해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44쪽에서 45쪽에 해당하는 용돈 관리와 합리적 소비 생활은 왜 중요할까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핵심 단어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5초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떤 핵심 단어들가 있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자, 다들 떠올려 보았나요? 혹시 생각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실과 교과서 42쪽에서 43쪽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봐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우선순위, 올바른 시간관리 방법 4단계,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관리 방법. 자, 이렇게 떠올려 보았는데 첫 번째로 우선순위. 우리 우선순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떤 것을 의미했나요? 맞아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급한지를 고려를 해서 즉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올바른 시간관리 방법 4단계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목표 세우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평가하기. 이 4단계에 따라서 시간을 관리하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333 기법을 쓴다고 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3분의 1은 팬들에게 쓰고 3분의 1은 자기를 개발하는 데 쓰고 그리고 3분의 1은 일을 하는 데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최재천 같은 동물학자가 있었죠. 이 최재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항상 미리미리 하고 원고를 쓸 때에도 마감일보다 훨씬 이전에 훨씬 일찍 원고를 마감한다고 했었어요. 네, 이렇게 우리는 우선순위 그리고 올바른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네, 좋아요. 다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기는 좀 그렇고 가사를 한번 인용해 왔어요. 이 가사를 한번 보면서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한 줄씩 읽어줄게요.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자, 이 가사는 누구를 향해서 아니 무엇을 향해서 말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은 부모님? 다 대입을 해봐도 좀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 가수는 바로 용돈, 즉 월급에 대해서 이 가사를 썼어요. 이 노래의 제목은 스텔라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 중에 가사를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월급을 받았을 때 통장을 스친다고 했어요.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버린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용돈, 즉 월급이 좀 오래오래 더 머물다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용돈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머물다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용돈을 관리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수업 시간을 다 듣고 나면은 용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용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용돈이란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어진 돈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용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용돈을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한정돼서 주죠. 한정해서 주죠. 그리고 한정돼서 주는 반면에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돈을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왜 있을까요? 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봅시다. 용돈은 왜 관리를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계획 없이 용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 원을 받았는데 이 5천 원을 모두 과자나 사탕 그리고 게임 하는데 써버린다면 이 5천 원을 나중에 학용품이나 책을 사는데 쓸 수 없겠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반면에 용돈을 잘 관리하고 절약을 한다면 남는 용돈을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잘 절약하고 관리를 해서 한 달에 500원씩 쭉 꾸준히 모았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10,000원을 모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남는 용돈을 모은 거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소비 생활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는 것이 용돈을 잘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돈기입장에는 날짜, 내용, 수입, 지출, 잔액 이렇게 항목을 적어가지고 적는 기입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두 번째로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 지출인지 욕구 지출인지를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필요 지출과 욕구 지출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필요 지출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는 필요 지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책을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 이것이 필요 지출이고요. 욕구 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을 욕구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 지출의 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보고 어떤 것들이 필요 지출일 것이고 어떤 것들이 욕구 지출일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볼까요? 먼저 필요 지출은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삼각자 구입과 그리고 영어 공책,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자 구입과 영어 공책 구입은 필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 그렇다면 내가 원해서 사는 것인 욕구 지출, 욕구 지출에는 그렇죠. 막대 사탕 구입 그리고 초코 막대 과자 구입과 같이 내가 원해서 돈을 쓰는 것이 욕구 지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 지출과 욕구 지출을 구분한 뒤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내용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상가차 구입과 영어 공책 구입이 우선순위가 1번과 2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고 또 준비물이기 때문에 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욕구 지출은 그 남는 돈으로 쓰는 3번과 4번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써서 어떤 것을 먼저 소비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서 용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서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고 소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하는데 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될까요? 왜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들은 자연에서 얻은 자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마음대로 사고 그리고 또 폐기를 한다면 환경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소비 생활, 즉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옷가게나 가보면 정말 유행하는 옷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근데 이 유행은 금방 사라지죠. 이런 것들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의복 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패스트 패션,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옷들은 한 철만 입고 바로 버려버리죠. 그러면은 이 버리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 더미 보이세요? 이것 다 옷들이거든요. 이 옷을 버리는 과정에서도 다 환경오염이 진행된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환경오염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탄소 인증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 생활, 즉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고 소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이란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제품인데요. 이 탄소가 물건을 생산할 때 나오는 것들인데 이 탄소가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돼요. 지구온난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인증 제품, 즉 탄소가 적게 나오는 제품이 인증되었다는 그런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 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인 소비 생활하는 방법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 지출인지 욕구 지출인지 구분을 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것. 그리고 아껴 쓰고 저축하며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확인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필요 지출. 우리 아까 들었죠? 필요 지출이란 내가 원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자, 필요 지출은 어떤 지출을 의미했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렇다면 내가 원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맞아요. 욕구 지출이에요. 필요 지출과 욕구 지출을 잘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린이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용돈 사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찬찬히 볼게요. 초코막대 과자 구입이 1순위, 그리고 막대 사탕 구입이 2순위, 그리고 학용품 구입이 3순위네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맞아요. 가장 1순위로 지출해야 될 필요 지출을 3순위로 정했죠. 학용품은 우리 준비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욕구 지출, 즉 초코 막대 과자와 막대 사탕 구입하는 욕구 지출이 1순위와 2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바로 그것이죠. 우선순위는 필요 지출, 즉 학용품 구입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합리적인 소비는 환경과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OX.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소중한 자원이죠. 자연에서 얻은 소중한 자원이고 이거를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자원을 구매할 때는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패스트 패션 같이 유행이 빠르게 타는 옷들은 사는 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저탄소 인증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소비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과제는요. 실과 교과서 44쪽에 스스로 활동 도전, 용돈 관리 이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1번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이어서 용돈 관리와 합리적 소비 생활은 왜 중요한지 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배워볼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